안녕하세요. 최재봉의 마케팅 톡톡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글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 뭘까요? 첫 번째는 아마 상위 노출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매출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대부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실사례를 통해서 블로그 글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설득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사업을 하시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사업을 하시냐면 수면 양말을 판매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고 하루에 방문객 수가 한 8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전혀 일어나지가 않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키워드에는 대부분 다 상위에 노출이 됐는데 왜 매출이 안 일어났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저한테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1년간 블로그를 운영했고 상위 노출도 다 되었지만 문제는 매출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사람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죠. 최종 목적은 자기가 원하는 거, 매출을 올리고 싶으면 매출을 올리는 것이고 사이트로 유도시키고 싶으면 사이트로 유도시키고 이렇게 명확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보통 수면 양말이 1,000원이었다면 여기는 3배나 비싼 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블로그를 보고 괜찮다 싶어서 사이트로 넘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때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다들 이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렇게 방문한 사람한테 내가 왜 이렇게 비싼지, 비싸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설득하는 글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블로그를, 지금도 아마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이 상위 노출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작성할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절대 매출이 거의 안 일어난다는 그런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오늘은 그 현실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글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자, 프로와 아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프로 세일즈맨들은 어떻게 물건을 잘 팔까요? 프로는 바로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근데 아마추어는 어때요? 네,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설득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판매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나 세일즈 프로나 똑같습니다. 프로는 세일즈맨들은 말로 다 사람을 설득시키지만 블로그는 글로 다 사람을 설득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됐죠. 유튜브는 말로 다 또 사람을 설득시키는 그런 마케팅 툴입니다. 설득시키는 글 쓰는 방법 중에는 궁금증부터 발견을 해야 됩니다. 자, 설득을 시키려고 보는데 상대방이 뭐가 궁금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엉뚱하게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가격이나 아니면 기능에 굉장히 궁금한데 나는 엉뚱하게 제품의 디자인 얘기하고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하고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판매가 잘 안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은 타겟 고객이 지금 무엇이 그렇게 궁금한지 그거를 빨리 캐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블로그에서는 그걸 어떻게 발견하죠? 네, 바로 키워드별로 방문한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글을 써야지만 매출하고 연결이 되고 사이트로도 방문이 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하나씩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격이 비싸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네, 지금 제가 한번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본인이 판매를 하고 있다면 소비자가 이 가격이 비싸요 하면은 뭐라고 답변해 하시겠습니까? 그게 설득력 있으면 판매가 되겠죠. 네. 두 번째, 믿을 수 있는 상품인가요? 요즘은 대기업에서 또는 검증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소비자들은 이게 검증된 건가? 불안해하는 걸 어떻게 해결을 해줄 거냐? 이 논리도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AS가 가능한가? 네,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거야 가격이 싸기 때문에 AS 안 받아도 된다 이거죠. 그걸 감안하고 구매를 하는데 내가 백화점에서 구매하고 백화점 가격으로 구매한다면 어때요? 사람들은 흔히들 나중에 문제가 되면 AS를 받을 수 있는 그 비용까지 지불해서 비싸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AS는 어떻게 해줄 거냐? 이것도 커버를 해줘야 되죠.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있는 가운데 글을 쓰는 것과 상위 노출 개념으로 글을 쓰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개념 없이 아마 글을 작성하실 거예요. 욕심이 좀 앞서가지고 내 상품 좋고 내 상품 가격이 저렴하다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으신가요? 네, 그러신다면 오늘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그분에게 블로그 글 쓴 것을 예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3배나 비싸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때요? 글 쓰는 사람도 그래요. 가격이 비싸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선빵을 날립니다. 그러면 궁금한데? 선빵을 날려줬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저도 생각하면 어때요? 네, 사람들은 공감대가 형성되면 들으려고 하죠. 맞아요.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나는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데 스포츠 얘기는 안 하고 매일 드라마 얘기만 해요.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스포츠 얘기를 할 때 나도 스포츠 얘기를 하면 어때요? 관심이 확 몰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비싸다고 생각할 때 그래요. 나도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양말이 다른 것보다 3배나 비싸나요? 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게 왜 비싼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일반 수면 양말은 그냥 신는 용도지만 이거는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이 수면 양말을 신으면 원적 개선이 나와서 잠자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어 깊은 잠을 잘 수 있대요. 요즘 불면증 굉장히 많죠. 근데 깊이 잠자고 싶은다면 3배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겠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요. 근데 이렇게 말로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신뢰가 잘 안 가죠. 그래서 요 밑에 미국 뭐뭐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또 여기서 기록을 해줍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죠. 그건 사람들이 신뢰가 좀 더 가지요. 그 다음에 네, 크로징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 이번 행사 기간에 1+1 한대요. 그럼 얼마예요? 1.5배 가격밖에 안 되죠. 그래서 글의 패턴을 이렇게 작성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비싼 이유에 대해서 설득하고 설득 2 해줍니다. 증명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크로징 단계입니다. 이런 패턴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한 예를 들은 거고요. 제품이나 또는 그 키워드별로 케이스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마케팅 카페가 있습니다. ICO 실전 마케팅 연구소라는 마케팅 카페에서 정규적으로 제가 글쓰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나니 결과가 어떻을까요? 이렇습니다. 1년 동안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매출이 한 번도 안 일어나다가 1주차 포스팅으로 관련 제품 매출 성공. 자,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주인장님께 교육받고 1주차에 보습 양말을 매출 타겟 제품으로 삼고 포스팅을 했는데 지금까지 매출이 없다가 드디어 매출에 성공했어요. 보습 양말 첫 매출 했어요. 이거 되게 신기하죠? 1년 동안 매출이 없다가 구매 동선을 잡고 설득시키는 글을 작성하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매출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출로 연계되는 포스팅을 잘하지 못해서 블로그가 그냥 개인적인 블로그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포스팅을 하는데도 포스팅 주제를 잘 잡지 못하고 고객의 구매 흐름을 잡지 못했었죠. 주인장님께 교육을 받은 효과가 이렇게 빨리 나타나니 너무 놀랍고 기쁩니다. 그러면서 방문객도 1,500명까지 이렇게 늘어납니다. 어때요? 자, 프로 세일즈맨과 아마추어하고 작은 차이 같지만 매출로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분은 어떨까요? 네, 이제 같은 키워드로 다른 키워드를 잡으면, 같은 방법으로 다른 키워드를 잡으면 구매 고객들이 훨씬 많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 키워드, 큰 키워드를 잡을 필요도 없어요. 큰 키워드는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키워드를 잡아서 집중 공략해주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고객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면 매출이 바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블로그, 지금 블로그 글을 쓰고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면 단순하게 큰 키워드 잡아서 오늘 방문객이 몇 명이나 될까?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중급이나 중하급 키워드를 잡아도 하루에 10명이나 20명 잡아도 그 사람을 다 매출 고객화 시킨다면 매출은 고정적으로 발생하겠죠.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신다면 블로그로도 충분히 매출화가 가능할 겁니다. 네. 오늘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마케팅 톡톡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